현재 코스피가 1.14% 플러스 2,475.2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물론 미증시의 강한 반등만큼은 아니지만은 오늘장 오르게 되면 8거래일 만에 상승부를 보게 됩니다. 역시도 상당히 좀 반가운 대목일 텐데요. 오늘장에서 1% 정도의 반등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워낙에 가파르게 빠져가지고 이 정도로 만족할 만한 투자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800선 기록까지 갔다가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800 이탈이 나왔었죠. 1년 반 만에 종가 기준 800 이탈이었는데 오늘장 금방 회복할 것 같습니다. 닷새 만에 상승 전환 예상되고요. 1.21% 거의 10포인트가량 끌어올리며 809.0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도 상승이 월등히 많은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은 요즘에 신규 상장한 종목, 특히나 무중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그 바통을 조강 ILI가 이어봤습니다. 로터스부터 시작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구음원, 이번에는 조강 ILI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500% 무상증자, 예전에는 1대1 무중 이런 거 많았는데 요즘엔 무중 발표하면 상당히 좀 통 크게 강한 무중이 발표가 많이 되죠. 500% 무중 발표가 되면서 조강 ILI가 상한가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유라든지 엔디포스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대유 같은 경우도 현재 25% 정도 급등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엔디포스도 같이 묶어보겠습니다. 1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는 무중을 발표하면 그 한 종목뿐만 아니라 지분관계가 얽혀있는 종목군들까지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구음원도 보겠습니다. 공구음원 오늘까지 상한가 기록하면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이 되는데요. 지금은 한 13%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요. 단독 보도였고 오늘 아침 6시자여가지고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미래에셋하고요. 그러니까 VC, 벤처캐피탈 쪽에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있고 물량을 좀 출하할 가능성도 있고 오버행 위험도가 있다. 기사 내용은 좀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좀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될 수 있는 가능성 18일, 그러니까 다음 달 18일 정도부터 물량 출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오버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또 고꾸라질지는 본장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구음원 일단은 플러스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TS 인베스트먼트는 바로 급락으로 돌아서네요. 이 종목은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였는데 오늘장 하락으로 꺾이면서 19% 거의 20%에 육박하는 하락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6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간밤 FOMC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75베이시스 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반응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초 일정으로는 오늘 원래 누리호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됐고 오늘 발사가 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앞서서는 연기를 할 때 언제 다음번에 쏘겠다라고 날짜를 명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여서 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 시작했는데요. 양쪽 지수가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오릅니다.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전고래일 대비 1.53% 플러스 보여주면서 2484.72포인트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으면 많은 분들 바라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5일 이동평균선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2500까지는 가줘야지 5일 이평선 회복이 되는데요. 과연 이격을 어느 정도까지 줄여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가파르게 빠진 만큼 반등 탄력도 조금 더 나옵니다. 2%에 육박하는 반등 탄력 보여주면서 현재는 1.97% 상승이고요. 815.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5포인트 정도의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어제 3%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한 3분의 2 정도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수급주차별 도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 공백은 여전합니다. 원달러 환율 1,300원 부근에서의 고공행진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언제쯤에나 돌아올까요?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던 금융투자 쪽 반등 나오니까 또 바로 팝니다. 오늘 장에서 사는 쪽은 개인밖에 없습니다. 거래소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1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 코스피 10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85억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만 21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각각 15억 원 안팎으로 고르게 팔고 있고요. 개인이 3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236억 원 순매도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3억 원 매수 우위인데 물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일단 프로그램 동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로 보시죠. 오늘 장에서 지수의 반등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오는데 과연 업종별로도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을지 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반등 탄력이 어디가 좀 강할까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가장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는 섬유의복입니다. 2.63% 정도의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 섹터도 2% 가깝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 섹터, 그리고 전기가스, 비금속, 광물, 의약품 순으로 2% 안팎의 고른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섹터도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약한 쪽을 보자면은 보험이라든지 통신, 방어적인 역할을 해줬던 종목군들은 반등 탄력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이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주 네이버 카카오의 하락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왔었죠. 반등 흐름이 2%대로 나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가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기는 한데요. 지금 고르게 1에서 2%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고르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주들의 반등 탄력이 강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네요. 다른 종목은 1% 안팎의 반등인데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들 종목은 4% 안팎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 전체적으로 2,200 12개고요. 하락 종목이 114개 종목으로 월등히 상승 쪽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다퉈서 특징주를 좀 잡아주실 것 같은데요. 최원주 전문가부터 출발할까요? 예. 오랜만에 항공주 좀 보고 있어요. 항공주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안 오르는 종목이 없지만은 항공주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 국면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항공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대한항공 오늘 2% 상승하고 있고 아시아나도 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그저께 큰 밑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은 지키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피해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지금 여행 수요 이런 거는 지금 5월 미국 수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여행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분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본다면 서비스 쪽에서의 이쪽의 수요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지만은 저가면서 가능한 구간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들 오랜만에 먼저 봐주셨네요. 다음은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지수에서도 잠시 좀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자리가 좀 흔들리면서 시장이 다밀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브레이크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안정치 못한다라면은 재차 쉽게 또 빠지는 게 또 이 지금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위치는 61,400원 라인대 가지고 있는데 어제의 위치보다는 그제의 위치에 대한 지지선을 다시 회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보다는 좀 더 지지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는데 현재 10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대략 98,0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점 구간으로 인식이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2차 전지 파트들을 보셔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크게 낙폭이 컸었던 41만 원 라인대보다 지금 43만 원 라인대까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슈가 나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해서 삼성 SDI가 크게 깊게 빠졌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반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55만 원 라인대까지 회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 2차전지 파트 쪽에서도 낙폭과대 인식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뭐 단편적인 예이지만은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모두 다 이 연초 대비 또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셀기업 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시점을 많은 분들 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차 전지가 조금씩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은 수급적으로 전환이 된다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구 안에서 좀 최근에 이 52주 신저가, 뭐 저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네이버도 역시나 지난 이제 그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가격대를 회복을 해줬고,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나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카카오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75,00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와야 좀 납법과대 인식에 대한 수급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야간 시간대까지 환율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미선물 그리고 유가에 대한 흐름들 봤을 때는 오늘 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외국인 수급은 아직 특정한 방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50억 매도세에 있는데요. 이건 뭐 팔았다기보다는 아직 어떤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에 대한 흐름들 보도록 하겠는데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쪽이라든지 그리고 많이 팔고 있는 쪽, 많이 사고 있는 쪽에 대한 순위를 보더라도 어떤 특정한 섹터에 대한 쏠림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은 관망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지수와 함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이 없다라면은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좀 빈 깡통이 올라오는 듯한 시장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 반등으로는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시장에 대한 학습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두루두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또 섹터까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최현재 전문가님. 이광훈 전문가께서 지금 뭐 두루두루 봐주셔가지고 일단은 저는 오늘 오전에 체크포인트 봤던 화학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뭐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뭐 대한유화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역시 뭐 이 업종이 특별히 좀 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뭐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2%에서 3% 개별 종목들이 다 그 정도의 상승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역시 뭐 화학업종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한 2%에서 2% 중반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제유가가 이제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단기적으로는 접근 가능하다. 지수 상승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퍼포먼스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NCC 계열도 좋고 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워낙 뭐 금호석유화학은 이익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작년까지는 뭐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었지, 30% 정도 가까이 됐지만은 지금 꺾여서 내려온 게 그래도 20%
때이기 때문에 뭐 역시 긍정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뭐 14만 원 후반대는 접근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하이브가 급락해서 많이들 좀 걱정을 하셨을 텐데 하이브 오늘장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도 오늘 약세 움직임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상승 종목 가운데서 특징주 좀 더 잡아보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어떤지 네, 보세요? 일단 저도 지금 어떤 특정한 섹터에 대한 이 뭐랄까 그룹핑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투자 심리가 그동안에 좀 많이 묶여 있었다가 이제 오늘 이 뭐랄까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좀 기점이다 보니까 네.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정 뉴스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안암전자가 크게 움직임이 나와서 전장화에 대한 내용들, 뭐 애플카에 대한 키워드도 찾아봤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특정 뉴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뭐 에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에코 플라스틱이 아니었네요. 네, 뭐 사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자동차 부품주들로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 차량 전장화에 대한 관련된 이슈를 좀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암전자부터 해서 찾고 있는데 일단 뭐 특정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오랜만에 게임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게임주 그저께죠. 그저께 위메이드 한 1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뭐 NFT 가상자산에 대한 결국에는 우려. 지금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이 빠져서 그때 많이 주가 하락했는데 제가 그때 차라리 뭐 신작에 관한 얘기, 뭐 실적에 관한 얘기로 주가 빠지면 게임주들 어쩔 수 없는데, 물론 위메이드가 NFT 쪽에 굉장히 뭐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그때 개인적으로는 그걸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지금 한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3.5% 상승, 데브시스터즈는 뭐 NFT는 적극적으로 안 하지만 그래도 역시 게임주에 발맞춰서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게임주들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위메이드도 10만 원 한참 무너졌고 컴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브시스터즈는 지금 5만 원대도 좀 무너졌고 앞으로 신작 발표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주가가 되돌리는 리바운딩 과정 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는 사도 뭐 괜찮지 않을까. 위메이드 맥스 그렇게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적이 나오는 거 살려면 역시 위메이드 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오늘 항공 섹터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 시가총액 상위주 보면서 이광무 전문가님은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쪽까지 두루두루 좀 체크를 해주셨죠. 그리고 그 밖에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전체적으로 오늘장에서는 반등 분위기가 뚜렷하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 한쪽이 딱 주도를 해서 쫙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어떤 한 가지의 이유로 관통하는 강한 뭐 테마가 형성되다든지 산업이 있다든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CS 베어링입니다. 지금 현재 10%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서 밀릴 때도 별로 안 밀리더라고요. CS 윈드라든지 그리고 유니슨 쪽 이쪽 풍력 관련된 종목 지금 유니슨도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니슨 6월달 차트 보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6월달에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추세 이탈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알게 모르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차례 더 강력하게 존재감을 드러냈던 OCR을 비롯한 태양광 쪽으로는 아직은 다소 좀 밋밋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코론플라스틱, 그리고 세린 BNG 이런 플라스틱, 폐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종목군들 지금 세린 BNG가 또 급등이 나오네요. 이 종목이 1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실히 환경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네. 이쪽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 오늘 장 초반 때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특히나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거든요.
일단 풍력에 대한 지표적인 뉴스를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림, PTS 그리고 CS 베어링 그리고 대명 에너지 뭐 이와 같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재생 모두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 관망세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 CS 베어링부터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쪽에서 이제 가스 유럽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좀 축소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시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이동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측해 본다라면은 그 뉴스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풍력 관련된 움직임들이 좀 먼저 나왔고 다음에는 뭐 태양광과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챙겨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우림, PTS 이 종목이 가장 큰 높이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CS 윈드, CS 베어링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저는 두 종목을 봤을 때는 항상 CS 베어링을 먼저 거론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현재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반등에 대한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그림이고요. 18,300원, 400원? 그러니까 18,000원 가격대 이상을 계속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겠고, 이 라인대가 지지한다라면은 저는 직전에 있었던 이 밴드에서 새로운 밴드로 좀 바뀌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풍력 관련해서는 CS 베어링을 탑픽 종목으로 얘기 드리겠고요. 일단 뭐 러시아발 가스, 그러니까 그 가스 공급에 대한 축소 이야기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전해진 것은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쪽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원전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EU 쪽에서 EU 경제위원회하고 환경위원회하고 원전, LNG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한 것을 반대한다. 이런 보도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은 녹색 분류 체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원전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일단 현재 시세는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 오르는 것 대비로 원전은 사실 덜 오릅니다. 최현지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거 이제 오늘 아침에 뭐 6시 넘어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번 정부는 결국에는 원전을 살리겠다는 게 지금 핵심 공약이고 앞으로 원전 전기료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전을 좀 확대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EU 쪽으로는 지금 일단 발제를 한 거잖아요. 그게 네네. 아직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물론 통과 가능성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높다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너무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아직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3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스탠스가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초창기에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미 간에 일단은 원전 협력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이 유럽의 스탠스를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 그런 얘기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이후의 얘기는 그쪽 유럽에 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EU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천연가스 러시아로부터 계속적으로 많은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하고 천연가스 발전을 어떻게 보면은 그 EU 텍소노미에서 좀 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라고는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원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뭐 물론 중간중간에 그런 악재 소식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악재 나오면 조금 매수기회로 한번 활용해 볼 필요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원전주들의 충격을 줄 만한 그런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지금 가장 강하게 오르는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종목이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다음 달 1일에 예비 입찰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 탄력이 좋기도 한데 이 종목은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4% 정도까지 상승 탄력 키우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장비 쪽으로도 지금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첨보도 5%대 오름세고요. 그리고 엔캠은 예전에 또 추천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 이 종목도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원주는 한 차례 급등을 해서인지 오늘은 약간의 좀 속도 조절 나오고 있고요. 이광우 전문가님 2차 전지 전반으로 좀 봐주시고요. 일진머티리얼즈 매각은 또 주가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일진머티리얼즈 이 인수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참여가 적극적일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좋은 주체를 만난다라면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가격 부각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지난해 연중 고점 대비해서 크게 빠져 있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매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에 큰 변동성이 되긴 했었지만은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부분들은 좀 사실 저는 크게 훼손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일진그룹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경영상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면은 아마 이 매각에 대한 절차도 사실 긍정적이지 못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은 아직 저는 크게 확인되지 못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예비 입찰부터 해서 진행된다라면은 어떤 기업들에 대한 참여에 따라서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가치 부각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는 일진머티리얼즈가 대규모에 대한 투자도 계속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진머티리얼즈의 투자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진머티리얼즈 참여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대형 인수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뭐 삼성 SDI라든지 뭐 굵직한 인수 주체가 좀 나타난다면은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향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뉴스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였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좀 면밀히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를 좀 대응하신다라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왔었던 가격대 라인대 회복 여부를 보시고 아주 최바닥을 잡으려고 매매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뉴스를 좀 보면서 두드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이 라인대를 회복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 안에서 접근한다라면은 최근에 나타났었던 리스크 가격대를 정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변동성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뭐 특별한 명확한 인수 주체를 만나지 못한다라면은 그 아무리 일진머티리얼즈라도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주가 기술적 대응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건설 쪽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는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 후보 시절부터 전 정권과의 선을 긋는 모습, 특히나 부동산 쪽에서 강하게 좀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전지 쪽은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제일테크노스나 덕신하우징 같은 쪽, 그리고 지금 내장재라든지 이쪽으로는 하칠 지금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벽사있는 한샘 쪽도 괜찮습니다. NX도 4% 정도의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한국 가구도 오늘장 탄력적인 흐름으로 4% 정도까지의 오름세, 뭐 알미늄이라든지 시멘트, 페인트 이쪽으로 다 좋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의 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따라서 건설이나 건자재 쪽 봐도 좋은지, 최원지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정리를 쭉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건설 쪽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럼 공급 확대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상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지금 건자재 원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시멘트나 이쪽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결국엔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가로막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인상을 못 하였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분양은 나중으로 칩시다. 그럼 분양은 나중으로 치면은 일단은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본다면은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나중에 그것이 돌아올 것입니다.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건설주보다는 결국에는 건자재, 시멘트 이런 납품을 하면서 그냥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쪽이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접근이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건설주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장기적인 뷰가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장기적으로 괜찮아지겠지 하고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굉장히 좀 저는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입장이니까 역시 건자재 쪽으로 접근이 더 나아 보인다. 뭐 시멘트나 뭐 건자재 이쪽 납품하면서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쪽에 접근을 하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자.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끝나니까 이제 건설노조에서 파업을 하네요.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노조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사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지금 뭐 한정된 시간이라서 그런지 쭉 보니까 교통 혼자 뭐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과연 지금 다음 주에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다음으로는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지만 오늘장에서 된서리를 맡고 있는 쪽이 우주항공 섹터입니다. 지난 5월 후반부터 이 6월 달 들어서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해줬던 이 섹터가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AP위성이 이 종목은 오를 때도 많이 안 올랐는데 빠질 때 좀 깊게 빠지네요. 8% 정도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이 2에서 8% 정도 오르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주항공이 다 밀리는 게 아니어서 헷갈리실 겁니다. 아스트는 4%나 오르고요. 인텔리언테크도 약 3% 정도의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 누리호에 대한 인식은 조금 더 이 보류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결함에 대한 원인을 아직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리호에 대한 키워드로 해서 접근을 했다라면은 이미 이제 그제부터 해서 이 결함에 대한 뉴스가 먼저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누리호가 발사 준비를 한다라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시점에서는 뉴스 소멸로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어제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간에 대한 향방에 대한 차이는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빠지는 게 당연히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빠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아스트 같은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은 이미 좀 깊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 낙폭과제 반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아스트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깊은 하락을 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루리오 관련된 종목들 좀 그룹핑을 하는 거는 좀 지금은 좀 시들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그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혜주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이벤트 소멸로 다가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항공우주가 안 밀립니다. 이 얘기는 추세에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도 21선 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상해본다라면은 이 누리호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하게 우주 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방위산업, 방산물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폴란드 국방장관이 이제 방한을 해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계약을 시사하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은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 변동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누리호에 대한 키워드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나마 이 방산 물자에 대한 소식이 다시 전해진다라면은 회복을 할 수 있겠는데 누리호 관련된 포인트로만 봤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제부터 이벤트 소멸로 좀 뉴스가 좀 반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